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0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출 0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배달 일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분학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배달 일지 그 표에서 배달 담당별로 우리가 이제 배달 시간 분 그리고 배달량 얘네들의 이제 최대값을 이제 계산한 후에 최소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학 그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해줘야 돼요. 그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이제 최소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부분합으로 최대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으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문제 그림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문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분합을 한다고 해서 부분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뭐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더라. 그리고 정렬이 싹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게 원래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체크 표시를 우리가 반드시 해제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배달 담당별로 이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배달 담당에 대한 정렬 기준을 이제 오름차 순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 정렬해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뜨는데 문제에서 배달 담당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 순을 정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 기준에 찍어서 배달 담당이다 이렇게 찍어주고 오름차 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배달 담당별로 이렇게 오름차 순 정렬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 데이터는 요 메뉴에 우리 개요에 보게 되면 이제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에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우리의 배달 담당별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할 그 항목을 지금 일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달 담당이다. 요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때 우리 배달 시간 분과 배달량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최대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최대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고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배달 시간 분과 배달량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비고에도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해서 문제 시킨 대로 딱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할 항목 배달 담당별로 우리의 배달 시간 분과 배달량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배달 시간 분과 우리 배달량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이제 배달 담당별로 최대값이 이렇게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값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부분합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 우리 개요의 부분합이요. 그래서 우리 부분합 클릭해 놓고 사용할 함수를 이제 우리가 최소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할 때도 우리의 배달 시간 분과 배달량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룹할 항목은 우리의 배달 담당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이미 설정을 해놨죠. 해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사용할 함수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새로운 값으로 됐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된 거를 우리가 꼭 해제를 이렇게 이제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합도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각각 이제 배달 담당별로 최소값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부분합 끝이요. 기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02번 그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이제 작업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출 0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데이터 정렬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데이터 정렬 기능 요걸 이제 이용해서 D의 2번부터 G의 17번 그 영역을 그랬습니다. 자, 우리 D의 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면적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의 영역을 행 2번을 이제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을 하래요. 정렬해서 전기세다, 수도세다, 도시가스비다, 우리 면적이다 해서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맨 앞에 이제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기세가 있고 우리 수도세가 있죠. 요거를 지금처럼 문제에 제시된 요 순서대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정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D의 2번부터 시작해서 G의 17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이렇게 범위로 먼저 다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는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정렬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렬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데이터를 정렬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게 원래 기본값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렬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이 정렬 이 대화 상자에 우리 옵션이요.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렬 옵션하고 뜨는데 이 정렬 옵션에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대소문자 구분할래 말래 이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렬되는 그 방향이요. 그 방향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아래쪽 얘가 이제 기본값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렬 방향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렬할 때는 행 2번 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제 시켜줄 거예요. 그때 우리 정렬 기준이요. 정렬 기준에 들어가서 행 2번을 기준으로 우리 정렬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이 글씨들을 봤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 순서가 아니죠. 얘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 2번을 기준해서 정렬을 할 때 우리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거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할 건데 이 순서대로 써져 있는 게 이 목록에 지금 안 들어있죠. 없으니까 내가 정렬시키고자 하는 이 목록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목록으로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해서 이곳에 이제 목록 항목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세, 우리 수도세, 도시가스비, 그리고 우리 면적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내가 지금 방금 입력한 거를 이제 추가시켜달라.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의 제일 밑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행 2번을 기준으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면적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얘를 봤을 때 전기세다, 수도세다, 도시가스비, 면적하고 문제 시킨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 때 우리 정렬 대화 상자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 정렬의 방향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정렬할 때는 사용자 지정 번호 그곳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정렬하더라. 요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